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3년에 남긴 강연 기록이죠. GA 233. 이걸 좀 함께 보면서요. 우리 인류 의식이랄까? 그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과거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현대인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 중심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전에는 인간하고 우주가 훨씬 더 깊고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접적이요? 네, 이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좀 잃어버린 인간 경험의 한 차원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고대 의식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고대 동양인들 경험 묘사 있잖아요. 네네. 자신의 머리를 그냥 뭐 신체 일부가 아니라 지구에 대한 우주적 기억 저장소처럼 느꼈다니 뇌 주름 하나하나가 지구의 산맥이고 강줄기다 뭐 이렇게 느꼈다는 건 와, 이건 진짜 상상하기조차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슈타이너 설명으로는 거의 실제 감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요? 감각이요? 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은 뭐 태양계를 포함한 우주랑 연결되고 팔다리는 저기 행성들의 움직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팔다리가 행성이랑요? 네, 그래서 내가 걷는다 이게 아니라 화성이 나를 통해 움직인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니까요. 화성이 나를 움직인다. 와. 그러니까 세상을 나랑 분리된 어떤 객체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체가 우주의 일부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체감했던 거죠. 솔직히 그 표현은 화성이 나를 움직인다. 현대인 감각으로는 거의 뭐랄까 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그런 직접적인 느낌이 가능했을까요? 슈타이너는 이걸 은유가 아니라 그 당시 인류가 가졌던 실제 의식 상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직접성은 점점 희미해지죠. 희미해지는군요. 네, 고대 그리스 시대만 해도 신들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플라톤 동굴 비유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를 그림자나 어떤 이미지 형태로 경험하게 돼요. 그림자처럼. 네, 연결 감각은 남아있는데 한 단계 좀 간접적으로 변한 셈이죠. 직접 체험해서 이미지로.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변하나요? 점점 더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 현대로 올수록 인간 의식의 초점이 외부 우주에서 점차 그 내부의 자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부의 자아로요? 네,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우주적인 실제와의 연결고리라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개인 내면의 좀 추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소우주랑 세계, 대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적인 알미 사라지고 분리된 나라는 관점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인식 변화가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고대인들은 기억을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특정 장소에 표식을 세워서 외부에 두었다고요. 이거 약간 외장하드 같은 건가요? 외부 현실하고 연결된 것이었어요. 현대인이 기억을 전적으로 뇌 기능으로만 여기는 거랑은 아주 대조적이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를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슈타이너는 이런 변화를 그냥 뭐 역사적 사실로만 본 건가요? 아니면 혹시 현대에 대한 어떤 경고 같은 걸로 해석했을까요?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는 현대의 이 고도로 발달한 추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가 물론 강력한 도구이긴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영적인 실제를 직접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장벽이요? 네.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려 할 때 그 문턱의 수호자라는 존재가 딱 막아서는 것처럼요. 우리의 이런 개념적인 사유방식 자체가 더 깊은 현실로 나아가는 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인류가 얻은 이 강력한 아이디어 형성 능력을 오직 물질 세계 분석에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본래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영적 세계로의 의식적인 진입 기회, 이걸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이건 어쩌면 현대 문명이 직면한 잘 보이지 않는 위기일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식이 정말 결국 고정불변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이 새삼 확 와닿네요. 네네. 고대의 그 뭐랄까 우지적인 합일감에서 지금의 이런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인식까지 야 정말 거대한 변화를 겪어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역사를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현재 당신의 인식 방식이 유일하거나 혹은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열어준다는 거죠. 우리 안의 세계와 저 바깥 우주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설정해 볼 여지를 준다고 할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아주 조금이라도요, 고대인들이 느꼈던 그 생생한 우주와의 연결감, 내 몸이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정말 우주의 일부로 느껴지는 바로 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